우리 학생들 12번 틀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뭐 공식을 아직도 못 외운 친구도 있을 수 있겠고, 식을 못 만드는 친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교점을 찾는 게 좀 어려운 친구도 있을 수 있는데, 한번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혹시 몰랐던 거 있었던 거 있는 거 개념이, 이건 아마 개념이 부족해서 틀렸던 경우가 대부분일 것 같은 거니까 개념 설명을 쭉 한번 하나하나씩 한번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할게. 얘들아, 알겠지? 자, 우선 여기다 한번 필기 한번 해보기로 할까? 첫 번째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뭐냐면은 우리가 3차 함수와 우리가 접선에 대해서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3차 함수와 이렇게 접선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알겠지? 돼, 안 돼?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학생들 보시는 것처럼 뭐냐면은 근과 계수 관계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 그래서 y는 우리가 본 것처럼 예를 들어 ax제곱 플러스 b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가 되겠고요. y는 바로 mx 플러스 n이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보는 것처럼 여기 베타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어떻게 되겠어? 알파에서 스쳐 지나간단 말이야. 알파에서 스쳐 지나가는 거니까 우리가 얘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중근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중고는 뭐라냐? 중복된 우리가 두 근의 준말이 우리가 중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돼, 안 돼? 그래서 근의 모습은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뭐 있어? 근은 알파, 베타라는 모습이 나올 수가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근각계수 관계 세 근의 합이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a분의 b, 우리가 본처럼 3차분의 2차 계수가 올 수 있단 말이야. 맞지 얘들아? 근데 3차분의 2차 계수가 올 수 있는데 어차피 접선은 1차밖에 안 되기 때문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얘들아, 우리가 세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거 알아두셔도 괜찮다는 게 우리 목적이야. 여기까지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네. 두 번째 우리 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였었냐면 두 번째 중에 우리가 3차 함수, 항상 접선에 둘러싸인 넓이야. 접선에 둘러싸인 넓이 공식 정도는 우리가 암기하고 계셔야 돼, 얘들아. 아직도 못 암기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 둘러싸인 넓이는 실제 우리가 뭐 교육청이나 아니면 수능이나 아니면은 우리 학생 보는 것처럼 많은 데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거니까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어. 뭐였어? 공식은 우리가 12분의 최고차항계수 a 그 다음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이라는 거 우리가 3차 함수에 둘러싸인 넓이 공식은 알아야 돼.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접점 말고 다른 교점을 구할 때가 우리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푸는 게 우리 목적이 되는 거고, 요거는 선생님 나중에 다시 한번 우리가 뭐 N기출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학생들 보는 것처럼 여러 가지 기출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거니까 얘는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돼. 알겠지? 3차 함수와 접선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푸는 게 우리 목적이 되는 거고, 두 번째 접선에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정도는 우리가 실제로 뭐 사관학교든지 여러 군데에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거니까 요거 3차 함수의 접선에 둘러싸인 넓이는 꼭 알고 있어야 돼. 자, 두 번째 살펴보기로 할게. 두 번째. 얘들아, 2차 함수하고 둘러싸인 넓이도 이것도 우리가 넓이 내는 공식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얘들아. 2차 함수에 둘러싸인 넓이는 6분의 절대값 최고차항계수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야. 알겠지? 2차는 세제곱, 3차는 4제곱, 얘는 12가 되고 얘는 6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3차 함수에 둘러싸인 넓이하고 그 다음에 2차 함수에 둘러싸인 넓이도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식 만들기 할 줄 알아야 돼. 식 만들기. 우리가 어떻게 식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되는 거냐면은 첫 번째 우리가 이렇게 해주는 거야. 우리가 맨날 이거 진짜 많이 설명해 줬거든. 이거 진짜 많이 설명해 줬으니까 우리가 암기하는 게 좋아. 과정 맨날 설명할 수가 힘들어, 얘들.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쓰는데 어떻게 요거 y는 우리가 mx 플러스 n이라고 했을 때 요렇게 하는 거야. 알겠지? 이제 많이 설명했었어, 얘들아. 설명이 필요하면 또 가져와. 알겠지, 얘들아? 또 설명하기 그래. 그냥 외우는 게 제일 짱이야. 최고차항계수 a가 되겠고요.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mx 플러스 n.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앞에는 근이 나오게끔 우리가 식을 작성합니다. 작성. 우리가 알파, 베타, 근이 나오게끔 식을 작성하는 게 우리 목적이 되는 거고, 뒤에는 말이야 만나는 직선, 만나는 함수. 그래서 우리가 식을 만들었을 때 앞에 거는 우리 학생들 보시는 것처럼 뭐 있어? 되게 중요한 거야. 3차 함수 역시 마찬가지야. 3차 함수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학생, 이거 검은색으로 하자. 3차 함수도 우리 학생들 이렇게 알파, 베타, 식 만들기 너무 중요해. 식 만들기는 정말 중요해. 얘는 근이 나오게끔 식을 작성하고요. 돼 안 돼? 그 다음에 뒤에는 만나는 직선을 쓰시면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죠? 앞에는 근이 나오게끔 하고요. 뒤에는 만나는 직선. 다 동일해. 그래서 우리 학생들 보시는 것처럼 뭐냐면 이거는 첫 번째 3참수와 접선에 관련된 내용을 꼭 알고 있어야 돼. 알겠지 얘들아? 뭐 근과 계수의 관계나 접선에 둘러싸인 넓이 같은 경우는 요 정도는 우리가 꼭 암기를 하셔야지만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어. 두 번째, 2차 함수에 둘러싸인 넓이도 구할 줄 알아야 돼. 2차 함수에 둘러싸인 넓이 모르면 안 돼. 세 번째로 우리가 식 만들기인데 앞에는 근이 나오게끔 식을 작성하고 뒤에는 만나는 직선을 하면은 식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고. 이런 배경적 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야 돼. 알겠지 얘들아? 됐어 안 됐어?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문제 보니까 이거 지금 문제 보니까 이 그림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 얘들아. 알겠죠? 그랬을 때 문제 한번 해보자. A라는 점은 친절하게 우리가 0,1이라고 어이구 큰일 날 뻔했네. 0,1이라고 써 있습니다. 알겠죠? 그때 문제 보기를 할게 얘들아. 뭐라고 써 있어? fx하고 ab하고 둘러싸인 넓이를 s1. 뭐라? 자, 우리가 fx가 요게 fx야. 요 fx인데 문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b에서 접한데 뭐라고 써 있다고? b에서 접한다고 써 있어 얘들아. 맞지? 우리가 b에서 접한다는 멘트가 써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 접점을 알아야지만 우리 학생들 여기 둘러싸인 넓이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고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뭐냐면 B라는 점, B는 무엇인가를 구해야 돼. 그래서 근과 계수관계를 살펴보는 거야. 근은 어떤 근이 생기겠어? 이걸 알파라고 할까 얘들아? 알파, 접하는 거니까 우리가 중근이 나오기 때문에 알파, 근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X값이야. 알파, 0이 나오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근의 합을 살펴볼 필요 있어. 알파 더하기 0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문제 읽어보니까 마이너스 a분의 b가 돼서 6이 돼서 알파가 바로 3이라는 걸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세 번째 우리 학생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 둘러싸인 넓이 공식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얘들아. 3차 함수의 둘러싸인 넓이는 12분의 최고차항계수 우리가 학생들 1, 그 다음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이 돼서 우리가 12분의 81이 돼서 우리가 4분의 27이라는 것까지 구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얘들아. 맞아 안 맞아? 맞다. 그러면데 우리가 문제 읽어보니까 2차 함수하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도 여기도 생각해야 된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되겠네 얘들아. 맞죠? 돼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네 번째로 살펴볼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였었냐면 요거 S2에 대한 넓이를 구할 필요 있어. 바로 6분의 최고차항계수 A. 우리가 요거 둘러싸인 넓이는 맞지 얘들아?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인 거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맞지? 3 마이너스 0의 세제곱이 우리 학생들 6분의 절대값 A 곱하기 27이 됐는데 문제 읽어보니까 S1과 S2가 똑같대 얘들아. 맞지? 그러면은 맞죠? 그래서 6분의 우리가 S1과 S2가 똑같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본 것처럼 어떻게 했어? 똑같다고 하고 뭐가 되는 거야? 아하 우리 학생들 뭐 있어? 4분의 27 이거부터 쓰기를 할까요? 6분의 절대값 A 곱하기 우리가 27 나왔고요. 4분의 27 나온 상태에서 우리가 얘랑 지어지겠고 양변에 6을 곱해주고 A는 양수 아래로 블록인 거니까 A는
4분의 6 바로 2분의 3이라는 거를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돼 안 돼? 되게 복잡했었네. 자, 우리가 보는 것처럼 뭐냐면은 B라는 점을 모르니까 근과 개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B라는 근을 구할 수가 있겠고, 세 근의 합을 통해서 알파를 구한 다음에 우리가 3참수와 접선에 둘러싸인 넓이 공식을 이용하시면은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S1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겠고, 문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S1과 S2의 넓이가 똑같다고 했기 때문에 S2의 넓이를 또 한 번 구해가지고 2차함수에 둘러싸인 넓이니까 2차함수에 둘러싸인 넓이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학생들 공식을 사용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얘들아. 여기까지 괜찮아? 그런데 우리가 gx식을 만들어야 돼 얘들아. 맞지? 그래서 gx 요거 3이야. 우리가 gx식을 살펴볼게. 우리가 다섯 번째야. 식 만들기 할 줄 알아야 돼. 어떻게 했어? 근이 나오게끔 식을 작성하는 거고, 최고차항 개수는 2분의 3이야. 2분의 3, 0이라는 근하고 우리가 3이라는 근을 가졌다는 게 우리 목적이야. 두 번째, 우리 학생들 보는 거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뭐라 했어? 뒤에는 만나는 직선을 쓰셔야 된다는 게 우리 목적인데, 여기다가 우리 학생들 3을 한번 집어넣어 볼게 얘들아. fx 3은 온전하지 얘들아? 요거 b라는 점, 우리가 b라는 점이 뭔지 몰라서 F3을 한번 구해봤어 얘들아. 맞지? F3은 뭐 나와? 27 빼기 요거 3 집어넣어봐. 3 집어넣으면 9에다가 6, 9, 54 플러스 3, 8에 24 플러스 1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27 얘랑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서 마이너스 2. 그러면 0,1하고 3, 마이너스 2니까 얘가 얼마큼 증가해? 3만큼 증가하고, 다시 좀만 해다. 얘가 3만큼 증가한다고 했을 때에는 어떻게 3만큼 감소하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지 얘들아. 얘 만나는 직선은 y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y 절편은 1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뒤에다가 만나는 직선만 쓰시면은 우리가 식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우리 목적이야. 알겠지 얘들아? 식을 만들 줄 알아야 돼 얘들아. 우리가 근이 같게끔 우리가 식을 만들고요. 뒤에는 만나는 직선에서 식 만들기. 자, 이제 다 구했어요. 그래서 지금 구하라는 게 K값은 다른 만나는 점. K값은 3이었네, 얘들아. 0부터 3까지 gx를 적분하라는 것 같아. 그래서 마지막 최종 정대 구하라는 거는 0부터 3까지 gx가 얘입니다. 알겠죠? gx가 얘야. 자, gx가 얘를 살펴보니까 요거 전개시키니까 2분의 3x 제곱 얘 전개시키니까 마이너스 2분의 9인데 요거 마이너스 1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1x 그 다음에 플러스 1 그 다음에 dx만 요거만 산수 처리해 주시면 바로 정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고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요거는 그냥 우리 학생 계산할 줄 알지? 적분 계산할 줄 알지? 이거 플러스 1하고 역수식 2분의 1x 세제곱 마이너스 4분의 11x 제곱 플러스 x 3하고 0이 되는 거고요. 3을 집어넣으니까 2분의 27 빼기 4분의 99 더하기 3. 요거 계산해 주시는 게 우리 목적입니다. 이게 답 나와요. 선생님 해봤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3차함수와 접선에 관련된 내용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2차함수에 둘러싸인 넓이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식 만들기도 할 줄 알아야지만 gx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괜찮은 문제입니다. 괜찮은 문제야. 한 번에 여러 개 물어볼 수 있어서 괜찮은 문제야. 그래서 이 문제를 틀린 친구들은 아마도 내가 뭐가 부족한지가 될 것 같아. 아마 개념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문제 해석 능력이 부족하거나 그런 부분을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뭐였어? 다시 한번 체크해보고 점검해 본 다음에 우리 학생들 수능을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는 게 우리 목적이야. 어차피 우리가 보는 거는 모의고사야 얘들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기 때문에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 학생들 부족한 거를 채우는 게 수능까지 할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고 얘들아. 알겠지? 혹시 풀다가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은 선생님한테 다시 한번 질문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 드네 얘들아.